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라이트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라이트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오, 라이트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굉장히 밝습니다. 라이트님 덕에. 네, 오늘 좀 일정이 많아서. 아이고,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또 갑자기 부랴부랴 준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거리를 좀 거닐면서 시들무 참여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혹여나 주변에서 어떤 소리가 조금씩 들릴 수 있는 점 여러분들 좀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리를 거닐면서 하는 또 시들무 또 낭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라이트죠! 일단 지금 제가 이제 나이가 어느덧 30살이 됐거든요. 이거 네, 젊으시네요. 예.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직접 겪은 사연이라 오호. 지금은 친구들끼리 만나서 얘기해도 이게 술 한잔하면서 진짜 수다거리가 될 정도로 크게 느꼈던 사연이라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끼리 가평에 이제 계곡을 여행을 갔습니다. 1박 2일을 친구들끼리 이제 여행을 갔는데 그 당시 저 포함해서 고등학교 친구들 3명 해서 총 4명이서 갔어요. 재밌었겠다. 예. 네. 그리고 그 4명 중 친구 1명의 어머니도 같이 동행해가지고 5명이서 이제 가평 여행을 갔어요. 네. 그때 이제 일어났었던 일인데 일단 제 친구들을 먼저 좀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친구는 이름을 돌비라고 할게요. 네. 그 돌비라는 친구는 키가 187에 몸무게가 100kg가 넘어가는 친구였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친구 2명은 되게 왜소하고 몸무게도 되게 작은 친구들이었고요. 그렇게 이제 저희가 4명이서 가평을 이제 여행을 가게 됐는데 예. 가평에 웬만한 사람이 다 알다시피 되게 유명한 그 용땡 계곡이라고 있습니다. 네, 있겠죠. 네네. 예. 그래서 일단 저희가 친구 어머니 차를 타고 저희 친구 4명이서 이제 계곡을 가서 물놀이를 하고 노는데 네. 거기가 다들 알다시피 수심이 깊은 계곡이에요. 네. 그날 저희가 여행 갔을 때가 비가 조금씩 왔었거든요. 오, 예. 네, 그래서 수심이 좀 더 깊어진 상태였고 그리고 저희는 고등학생이니까는 너무 신난 나머지 물도 깊고 이래서 물놀이를 막 하면서 엄청 놀고 있었어요. 저도 키가 한 182 정도 되는데 제가 발이 안 닿는 데까지 물을 이렇게 넘어서 이제 그 계곡으로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물놀이를 하다가 그 돌비라는 친구한테 돌비야 여기 너무 깊다. 여기 너무 위험하다. 딴 데로 가자. 그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그 돌비라는 친구가 저를 딱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눈빛이 너무 쎄하더라고요. 그리고 화가 엄청 난 것처럼 저를 째려보더니 제 쪽으로 이렇게 걸어오더라고요. 예. 저는 그때 발이 안 닿아가지고 되게 무서운 상태로 오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상황인데 갑자기 그 돌비라는 친구가 애가 키가 크고 덩치도 커서 좀 남자답긴 해도 되게 온순한 애인데 저를 죽일 듯이 쳐다보면서 저한테 이렇게 걸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앞에 와서 제 머리끄댕이를 잡고 저를 죽이려고 물에다가 이렇게 잡아서 누르더라고요. 뭐야,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죽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 기억이 지금도 너무 생생하게 나는 게 진짜 옆에 풀 같은 게 없었으면 죽을 정도로 제가 생명의 위협을 느꼈었거든요. 그 친구한테.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해서든 살아야 되니까 나머지 친구 2명들한테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래도 제가 좀 깊게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애들이 저희가 물놀이하고 놀고 있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물을 엄청 많이 먹고 그리고 나서 기억을 잃었어요. 네. 제가 뭐 이렇게 물을 많이 먹어서 좀 기억을 흐린 것도 있고 그때 기절을 했나 봐요. 그렇겠죠. 그래서 예. 그래서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계곡 밖에 나가서 자갈밭에서 그 돌비라는 친구는 자갈밭에서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아무리 이게 장난이라도 사람을 죽일 듯이 그렇게 장난을 치고 이러니까 제가 그 돌비를 막 깨웠어요. 네. 일어나라고. 왜 물에서 이렇게 사람을 죽이려고 하냐.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친구 막 뺨을 때리고 제가 정신 차리라고 좀 일어나보라고 이렇게 막 깨우는데도 애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친구 2명도 상황을 모르니까 일단은 돌비를 먼저 깨워서 좀 상황을 좀 들어봐야겠다. 네. 그래서 이제 막 깨우는데 안 일어나다가 한참 한 20분 정도 있다가 돌비가 이제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앉아서 정신 좀 차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돌비한테 너무 화가 나서 왜 그렇게 행동을 했냐. 진짜 죽을 뻔했다, 우리 둘 다.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돌비가 그 아까 전에 사람을 죽일 듯이 쳐다봤던 표정이 아니라 원래 그 돌비 표정으로 자기는 기억이 안 난대요. 뭐야, 예. 수심 무릎까지 왔었을 때 그때까지 그냥 물 뿌리고 이렇게 놀다가 제가 있는 쪽에 뒤쪽에 큰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바위에 어떤 여자가 그냥 앉아가지고 저희가 노는 거를 구경을 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나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이냐, 네. 그게 가능한 거냐, 막 그래서 이제 다른 친구 어머님도 계셨고 구조했던 분들도 좀 계시고 이러니까 이제는 그 상황이 얼마나 심한지를 알고 돌비라는 친구가 되게 억울해하면서 울먹거리더라고요. 난 정말 기억이 안 난다. 와. 그리고 어떻게 친구를 내가 죽이냐, 아무리 우리가 물장난하고 놀아도. 그래서 정말 그때 너무 찜찜하고 기분도 너무 나쁜 상태에서 상황도 너무 심각해지고 이래서 저희가 일단은 빨리 그러면 그냥 숙소로 복귀를 하자, 네. 어머니께서. 그래서 일단은 다 자리를 저희가 정리하고 가평 그 계곡 쪽을 한 번 더 이렇게 다시 훑어보고 그냥 숙소로 이제 넘어갈 계획을 다시 정했습니다. 근데 그때 너무 이상한 게 저희가 숙소 넘어가기 전에 그 계곡에서 그 일이 있고 나서 네. 가려고 하는데 거기 구조하시는 분께서 어저께 전날에 여기 이쪽 말고도 폭포가 되게 많이 내리고 있는 구간이 있어요. 네. 여기가 가평에서 수심이 굉장히 깊은 곳이어서. 근데 그 전날에 여자 한 명이 익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처음에는 엄청 소름 끼쳤죠. 예. 그래서 얘가 진짜로 막 귀신이 홀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제 가평 숙소로 갔습니다. 숙소로 갔는데 그 숙소가 제 친구 어머니 아는 지인분이 그 가평에 좀 펜션 단지라고 해야 되나? 펜션을 좀 많이 짓는 곳이 있었는데 네. 거기가 아직 사람들을 받진 않는 곳인데 이제 거의 완공 중이었던 펜션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친구 어머니 아는 지인분이 특별히 와가지고 잠은 자도 된다 그래서 저희가 펜션을 고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되게 좋아 보이는 펜션을 딱 고르고 그 펜션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친구 어머니는 또 다른 이쪽으로 만나기로 한 지인분들이 계셔서 어머니는 다른 펜션에서 가서 잔다고 했고 저희는 편하게 저희들끼리 마음대로 놀으라고 펜션 하나를 통째로 딱 빌려줬거든요. 그래서 뭐 계곡에서 있었던 일은 저희가 신경 안 쓰고 펜션에서 막 고기도 구워 먹고 그렇게 이제 친구들끼리 좀 좋은 시간 보내면서 이제 저희가 좀 저녁 늦게까지 밥 먹고 놀다가 물놀이도 했었고 막 그러니까 피곤해서 좀 일찍 잠이 들었어요. 일찍 잠이 들었는데 물놀이 했을 때 안 좋은 일들이 좀 많았으니까 그렇죠. 저희가 방을 나눠서 자지 말고 저희가 이제 거실에서 이렇게 잠을 자자고 했어요. 네. 4명 다 이불을 크게 깔고. 그래서 일단은 낮에 있었던 일도 되게 돌비라는 친구도 많이 무서워했었고 미안해했고 네. 이래가지고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잠이 너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 2명은 이미 잠이 든 상태고 그리고 돌비라는 친구도 분명 잠잔 걸 확인한 상태고 잠이 제가 너무 안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이렇게 뒤척이고 있는데 제 바로 오른쪽이 돌비가 잠을 자고 있었고 왼쪽 2명의 다른 친구들이 자고 있었는데 근데 이 돌비 친구가 불을 다 끄고 있는데 사람 일자로 누워있다가 갑자기 털썩 그냥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좀비가 이렇게 누워서 일어나는 것처럼 딱 그 인기척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 돌비가 자꾸 저를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막 불도 다 끄고 있는 상태였는데 얘가 앉아서 저를 자꾸 째려보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겠지 하면서 계속 자는 척을 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일부러 막 코 고는 소리도 내고 진짜 그냥 계속 자는 척 하려고 무서워가지고.
그 돌비라는 친구가 목소리가 원래 엄청 되게 허스키한 친구거든요. 되게 목소리 낮은 친구거든요. 근데 돌비라는 친구가 갑자기 제 쪽을 바라보면서 여자 목소리로 얘야 너 안 자는 거 알아?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정말 그때 살면서 처음 겪는 두려움을 되게 막 느끼면서 아 진짜 이거 일 났다 무섭다 이러면서도 다시 한 번 더 눈을 감고 진짜 이거 제발 꿈이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러면서 한 번 더 계속 그냥 자는 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자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쿡쿡쿡 누르는 것처럼 애야 안 자는 거 안다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너무 무섭고 이거 진짜 이러다가 나한테 무슨 일 생기겠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옆에 친구들을 깨워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런 고민을 하다가 또 그 진짜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친구들은 엄청 잘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벌떡 일어나서 불 켜는 조명으로 막 뛰어가가지고 불을 다 켰어요. 따다다닥 키면서 이제 애들한테 다 일어나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예. 지금 돌비가 너무 이상하다. 야 돌비 얘 너무 이상하다. 애들아 일어나 막 이러면서 애들이 자꾸 안 일어나다가 이제 눈 비비고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애들 2명도 같은 이불에서 자고 있었으니까 딱 그 돌비를 보자마자 엄청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얘 왜 이러냐고. 그래서 저희가 막 뒷걸음 치면서 야 얘 왜 이래? 얘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막 그랬는데 그 물놀이 했을 때 쳐다봤던 그 눈빛으로 얘가 변한 거예요. 그러더니 막 웃음을 홍홍홍홍 이렇게 웃더라고요. 얘가 힘도 엄청 세고 운동도 하는 애라 엄청 남자다운 애인데 애가 그렇게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 저기 벽 쪽에 이렇게 와가지고 돌비를 지켜봤어요. 네. 근데 이제 거실에 소파가 있었는데 그 소파를 갑자기 돌비가 앉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대화를 해봤죠. 야 돌비야 너 지금 뭐 장난치는 거냐? 왜 갑자기 또 왜 이상한 말을 하냐? 좀 정신 좀 차려라 막 그러는데 계속 웃어요. 막 홍홍홍 이렇게 여자처럼. 내가 돌비로 아냐. 난 지금 돌비가 아니다. 막 그렇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친구들 2명도 이제 어떤 상황인지 대충 파악을 하고 돌비랑 좀 얘기를 해서 애를 좀 진정을 시키려고 이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갑자기 얘가 울더라고요. 서글프게. 엄청 서글프게 울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뭐 옛날에 내가 동생한테 꽃게랑 감을 같이 먹였대요. 근데 꽃게랑 감을 같이 먹였는데 얘가 막 아파가지고 갑자기 막 얼마 못 살다가 죽었다. 뭐 그게 나 때문이다. 이러면서 막 엄청 서글프게 울더라고요. 뭐야, 그래서 내가 얘는 뭔 갑자기 꽃게랑 감 타령을 하냐.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냐. 막 이러면서 저희가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라 돌비야. 이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말리고 있는데 다른 친구 중 한 명이 이 상황을 보다가 이제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난 나머지 돌비한테 가서 좀 이렇게 화를 냈어요. 네. 막 쇼하지 마라. 정신 좀 차려라 제발. 이러면서 어깨를 잡고 막 이렇게 밀고 막 때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정신 좀 차리려고. 근데 돌비가 이제 제 친구 한 명을 이렇게 푹 밀더라고요. 근데 돌비님도 뭐 아시겠지만 이게 뭐 빙의가 되고 이러면 그 귀신이 막 뭔가 힘을 썼을 때 일반 사람들보다 뭔가 힘이 더 막 세진다. 알죠. 이런 말 좀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정말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돌비라는 친구가 힘도 원래 센데 한 손으로 제 친구를 가슴팍을 딱 밀었는데 진짜 막 한 2m 넘게 날아가더라고요, 얘가. 진짜 푹 날아가더라고요. 그걸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말이 되나. 이거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좀 도와달라 해야 되나. 막 이러고 있는 찰나에 갑자기 그 돌비가 건들지 말라고. 건들면 너네 여기에서 다 죽는다고. 여자 목소리로 너네 다 죽는다고. 그리고 저를 가리키더라고요. 나는 네가 좋았는데 라고 하면서 너한테는 가기가 힘든 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얘는 쉽다 이러면서 얘 안에 있을래 이러는 거예요. 막 상황이 안 좋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좀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도와달라 해야겠다 이러는데 진짜 정말 그때 너무 신기하게 핸드폰 데이터도 안 터지고 전화도 안 되고 그냥 모든 상황이 진짜 뭐 영화의 한 장면처럼 와. 뭐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날아간 친구도 너무 당황스럽고 더 무섭고 이래서 저희 3명이서 막 같이 모여서 그러면 우리가 제 돌비를 최대한 좀 얘기를 해주고 좀 달래주면서 들어보자. 우리가 너무 가서 그러지 말자.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랑 친구들이 돌비한테 이제 말을 건넸어요. 너 어디서 왔니? 물에 빠져서 죽었대요. 그 돌비가. 네. 울면서 계속. 그래서 제 친구 한 명이 저희가 막 먹다 남은 새우깡이랑 과자들이 많잖아요. 막 이 과자라도 좀 먹어라. 막 이래서 저희가 과자를 뜯어서 그쪽에다 그냥 내려놓고 저희가 다시 막 도망가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 돌비가 과자를 막 진짜 엄청 굶은 사람처럼 그 허겁지겁 막 주워 먹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돌비가 아니구나 이러다가 돌비가 계속 그냥 정신없이 과자 먹고 그러다가 또 갑자기 웃다가 울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현관문을 딱 가리키더니 예. 또 왔다 이러는 거예요. 나 말고 누구 또 왔다 이러는 거예요. 안 그래도 무서워 죽겠는데 누가 또 왔대요. 뭐야, 예. 그래서 누가 왔다는 건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돌비한테. 근데 너가 열어서 한번 봐봐 이러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때 인내심이 한계가 온 거예요. 물놀이 했을 때 걔가 저를 죽이려고 했던 것도 있었고 너무 화가 나고 이래서 제가 그때 이제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돌비한테 막 욕을 하면서 너 만약에 문 열었는데 아무도 없으면 어떡할 거냐 이러면서 제가 홧김에 문을 확 열었어요. 네. 펜션 현관문을 확 열었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여름이었는데 바람도 하나도 불지도 않는 그런 엄청 되게 더운 여름이었는데 문을 열자마자 에어컨 바람이 들어오는 것처럼 오, 소름 끼쳐. 막 그게 한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와 근데 딱 여는 순간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갑자기 제가 왜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제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화가 갑자기 너무 나더라고요. 내가 화날 상황도 아닌데. 그러면서 제가 돌비한테 막 소리 지르면서 그 펜션 마당을 주위를 막 걸으면서 아무도 없잖아 하면서 제가 소리를 막 질렀어요. 근데 이제 그 펜션 보면은 거기가 막 한참 짓는 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바닥에 내려온 아스팔트나 이런 공사가 제대로 안 돼서 좀 이렇게 되게 흙들이 많았어요. 예. 근데 그날 제가 좀 비가 조금씩 왔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가 흙들에 많이 젖어 있는 거예요. 제가 막 걷다가 어디를 헛 디뎠는데 제 발이 골반까지 움푹 내려간 거예요. 오른쪽 발이 그냥 진짜 완전 진흙에 빠진 것처럼 네. 제 발이 완전 움푹 들어가서 제가 진짜 오른쪽 발이 다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이제 소리를 질러서 야, 나 좀 도와줘라. 그러다가 또 한 번 더 크게 다칠 뻔한 위기까지 온 거죠, 제가. 그래서 이거 지금 너무 상황이 좀 안 좋은 것 같다. 지금 뭔가 계속 놀아나는 것 같다. 네. 그리고 지금 저도 또 크게 다칠 뻔한 상황이 한 번 더 오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냥 3명이서 그 어머니 계시는 펜션으로 가서 네. 어머니를 모시고 일로 오자. 혼자 가면 위험하니까. 그리고 돌비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니까 네. 일단 얘는 내버려 두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어머니 있는 펜션까지 걸어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저희 펜션으로 왔어요. 왔는데 돌비가 편하게 자고 있더라고요. 뭐야, 예. 그래서 어머니가 너네 뭐 장난치는 거 아니냐, 낮부터 막 계속 그냥 막 그러더니 너네 아무리 뭐 고등학교 1학년이고 철없다 해서 너무 과격하게 놀지 말고 그래라 이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얼른 자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계속 잘 자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랑 친구들이랑 이제 같이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복귀를 하려고 하는데 진짜 이상하게 자고 일어나는데 아침에 제가 모든 삶을 잃은 것처럼 되게 마음이 허전하고 뭔가 되게 공허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네. 그런 마음이 갑자기 확 들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냥 이제 집 가기 전에 펜션 마당을 이렇게 둘러봤어요. 둘러보니까는 그 뒤쪽에 능선이 있잖아요. 이게 보이잖아요. 능선이 이제 공사를 해야 되는 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산이 깊게 패여 있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는 묘지가 몇 개 있더라고요. 그쪽에. 예? 제가
아직도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 산들이 공사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산을 다 파놓은 것 같은데 그 파놓은 뒤쪽이나 이런 거 보니까 뭐 묘지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아, 예, 개발하느라고 네, 파놨구나. 예. 그래서 저런 것 때문에 어제 또 이런 일이 생긴 거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 집을 복귀를 했어요. 와,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이후로부터 더 심해졌어요. 그 제- 이후로? 네, 이제 집을 복귀를 했는데 예. 이틀 후가 저희 친가 쪽 큰 집 제사를 하는 날이었어요. 네. 그리고 사실 저희 친할머니는 지금 계시진 않지만 친할머니가 옛날에 이제 불교였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친할머니가 옛날에 이제 신을 모시고 계셨었거든요. 아, 무속적으로, 예. 네, 구속적으로 좀 저희 친할머니가 그 신을 모시고 계셨었는데 네. 제가 이제 제사를 하려고 큰 집을 가는데 친할머니가 현관문에서 저를 보자마자 아이고 내 손주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러면서 막 저를 엄청 걱정해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빨리 좀 밖으로 나가라 막 이러면서 할머니가 막 이것저것 막 싸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랑 저희 아버지랑 큰아빠랑 해가지고 큰 집 근처에 있는 산을 갔어요. 산을 가서 이상한 그 비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로 제 몸을 덮고 막 팥이랑 막 소금을 뿌리면서 할머니가 그때 막 기도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할머니가 이제 막 갑자기 이유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할머니한테 얘기를 했죠. 할머니 왜 갑자기 그래요? 이렇게. 근데 할머니가 제가 뭐 물귀신을 업어왔대요. 그래가지고 내 뒤에 물귀신이 어깨에서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물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큰일 없어서 정말 다행이다 이러면서 할머니가 저를 안아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막 얘기하다가 할머니가 누구랑 여행을 갔네요. 그래서 그때 사진을 찍었거든요. 저희 여행 가서 딱 사진 찍어서 보여주는데 그때 그 돌비라는 친구를 딱 가리키더라고요. 얘가 제일 위험하다. 얘 너무 안 좋다. 예? 어떡하냐 이거. 막 이렇게 할머니가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저한테 그 친구들한테 다 연락을 돌려라. 네. 부정이라도 좀 이렇게 안 타게 털어야 붉은 된다. 소금으로 해가지고 털어야 된다. 심해지면 와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저희 친할머니가 이제 옛날에 신을 모셨지만 저는 사실 그런 걸 그 당시에 믿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또 친구들끼리 이런 얘기를 이렇게 전하는 것도 사실 저한테는 그 당시엔 되게 좀 부끄럽더라고요. 아, 네. 친구들이 믿을 수도 있고 못 믿을 수도 있겠지만 예. 그래도 이제 학교 동창 친구들인데 이런 말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사춘기인데. 예. 네. 그래서 막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용기를 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할머니가 너네 그 팥이랑 소금 있으면 좀 이렇게 몸을 좀 털고 그리고 괜찮으면 할머니가 좀 부적도 좀 써주신다고 하는데 너네 뭐 별일 없냐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돌비 어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돌비가 너무 이상하다고 어디 안 나가려고 하고 맨날 냉장고를 뒤져서 막 밥을 맨손으로 막 허겁지겁 먹고 구석에 쪼그려서 째려보고 나를 때리고 얘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래서 할머니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네. 할머니한테 지금 돌비라는 친구가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는데 돌비가 지금 이러고 있다. 할머니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저희 큰 집이 할머니가 살았던 곳이 이제 인천의 주안이라는 곳이었거든요. 아,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돌비라는 친구도 그 근처였어요. 네. 그래서 할머니가 한번 가주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저랑 할머니랑 그렇게 이제 그 돌비 집으로 갔어요. 아, 예. 근데 진짜 저는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 일이 있고 나서 아 정말 귀신이라는 게 있구나 아, 예.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갑자기 할머니랑 저랑 간다고 하려고 하니까 돌비 어머니한테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누구 오려고 하지? 그랬대, 그 돌비가. 예. 어머니한테. 얘네 부르면 얘 죽여버릴 거다. 돌비 죽여버릴 거다. 예. 부르지 마라. 온다는 얘기도 돌비한테도 하지도 않았는데, 돌비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전화로 오면은 뭐 얘 죽여버린다고 한다. 할머니가 혀를 이렇게 차시면서 안 된다. 가야 된다, 이거. 애가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그 어머니 말을 무릅쓰고 제가 이제 돌비집 앞까지 갔어요. 심각하네, 이거. 예. 네, 갔는데 돌비가 그 작은 방에서 진짜 쪼굴에 앉아서 그 계곡에서 저를 바라봤던 눈빛 그대로 경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돌비를 보자마자 욕을 엄청 하더라고요. 왜 멀쩡한 사람 옆에 붙어가지고 그렇게 막 힘들게 하려고 하냐 이러면서 막 욕을 엄청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할머니가 팥을 막 뿌렸어요. 돌비한테 막 팥을 뿌리고 쌀을 던지고 막 부적 같은 거를 막 태우시고 그러니까 돌비가 엄청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알겠다고 살려달라고 여자 목소리로. 그래서 난 이게 내 눈으로 봐도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그렇죠. 정말 기괴하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저희 할머니가 뭐 부적이랑 뭐 이것저것 막 귀신 뭐 쫓는 방법인진 모르겠는데 할머니가 칼도 막 이렇게 부딪히면서 하고 막 빨리 나가라 이러면서 칼로 돌비한테 막 이렇게 대면서 여기 있네 이러면서 가슴 쪽인가 막 하더라고요. 꾹꾹꾹. 아, 예, 신용 그러면서 느낌이죠. 예, 하는 신용.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나와라. 그러다가 나오겠다. 미안하다. 막 그렇게 얘기하다가 돌비가 토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헛구역질 우액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좀 시간 지나니까 돌비가 괜찮아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저희가 그 가평 계곡 여행을 갔는데 계곡에서 수살기가 붙어가지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돌비가 애가 키는 크고 덩치는 큰데 영안이 튼다고 해야 되나? 기가 약하대요. 아, 겉모습은 네, 겉모습은 굉장히 되게 센데. 애가 기가 약하고 네. 잘 들어온대요 이게. 그래서 처음에 저한테 붙으려 했대요. 저한테. 네. 근데 저는 기가 세서 그리고 저는 할머니가 지켜주고 있다 하더라고요. 오. 저희 친할머니한테 그때 들은 건데 이게 뭐 무속인 세계에서도 그 조상신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천신이 있고 그렇죠. 예. 도깨비신이 있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할머니가 모시는 신은 천신이라고 해가지고 뭐 옥황상제분이랑 뭐 만신할머니인가 진짜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런 신을 모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할머니가 저는 지켰다. 근데 얘는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그때 그 경험 있고 나서 또 돌비도 이제 좀 시간 지나다 보니까 괜찮아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방학이 끝나고 다시 일상을 찾았던 고등학교 때 그 경험을 말씀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야, 이거는 정말 급박한 상황이었고, 이게 사실상 오늘 라이트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 중에서 네. 말로 다 표현이 안 된 부분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맞죠. 근데 이게 실제로 목격을 하게 되면 얼마나 그 상황이 긴박하고 무서웠을까. 이게 진짜 누군가한테 저 눈빛으로는 진짜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네. 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해서 저는 사실 지금 나이가 먹어서 이제 이거는 그냥 친구들끼리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술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었지만 네. 그때 제가 그걸로 너무 트라우마가 생겨서 되게 좀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네. 사람들 눈 보는 것도 힘들었고 그 당시에. 그렇겠죠.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직접 겪은 일이기 때문에 저희 귀족분들께서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느 정도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이 야. 얘기를 건네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면 네. 그 돌비라는 친구분은 지금은 연락 안 하시나요, 혹시? 이제 나이가 30이다 보니까 결혼한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안부 전화해서 좀 안부를 듣는 것도 있는데 네. 돌비가 애가 지금 되게 몸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다른 친구들도 연락이 안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다시 연락을 해보고 싶긴 한데 이상하게 돌비 그 친구만 연락이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서 저도 지금 그 친구가 뭐하고 지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라이트님께서 소름 끼치는 가평 계곡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꼭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라이트님께서 오늘 정말 소름 끼치는 빙의 이야기를 들고 오셨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또 비슷한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